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 1호학번 고예진입니다. 이번 학기 첫 번째 세미나인 아두이노 기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두이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오늘 활용할 부품과 PWM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면 아두이노 활용 실습을 쭉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두이노를 처음 접하는 로보인 분들은 소개와 이론을 들은 후에 실습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아두이노를 알지만 오랜만에 실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실습 부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란 하드웨어의 설계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목적에 맞게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도 무료로 공유하는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에는 대표적으로 이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비글본 블랙 등이 있습니다. 아두이노만 봐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동아리방에 있는 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사용할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며 현재는 R3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아두이노 메가인데요. 이 아두이노 메가는 아두이노 우노의 고사양 버전입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메모리는 32KB인데 아두이노 메가는 256KB입니다. 우노보다 시리얼 포트와 아날로그, 디지털 핀도 모두 증가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는 아두이노 나노인데요. 이 아두이노 나노는 아두이노 우노의 미니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아두이노 프로 미니인데요. 이 아두이노 프로 미니는 아두이노 나노보다도 더 소형화시킨 버전입니다. USB 연결 단자도 생략되어 작업할 땐 불편하지만 대기 시 소비 전력이 적어 동일 배터리로 가동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프로 미니는 종류가 다양해서 모델 선택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후에 적절한 아두이노 종류를 선택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두이노의 기본, 우노를 배워봅시다. 아두이노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디지털 핀과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우노에는 14개의 디지털 입출력 핀과 6개의 아날로그 입력 핀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6개의 아날로그 입출력 핀은 디지털 입출력 핀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최대 20개의 디지털 입출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4개의 입출력 핀 중 6개는 PWM 신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핀 옆에는 GND라는 게 있는데요. 이 GND는 마이너스 전원을 입력받는 곳이며 그라운드라고도 합니다. 전류들이 이 그라운드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는 아래에도 여기 2개가 더 있습니다. 총 3개죠. 이 중 아무데나 한 곳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옆에 빨간색 버튼을 볼까요? 이 빨간색 버튼은 리셋 버튼입니다. 리셋 버튼은 프로그램 내용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L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은 디지털 13번 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노에서 유일하게 온오프 할 수 있는 LED입니다. 뒤에 껐다 켜보는 실습이 있습니다. 우노가 정상인지 이 L 버튼이 주기적으로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ON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도 우노가 정상적인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전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LED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길다란 것은 AT메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우노의 두뇌입니다. 아날로그 핀 옆에 여기 빨간 박스는 전원 포트입니다. 우노와 연결하여 사용할 보드나 부품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5V와 GND 핀들이며 3.3V도 사용할 수 있게 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빨간 원통은 전원 커넥터입니다. USB 포트로 전원을 공급받지만 USB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원 커넥터로 전원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급하는 전원은 7에서 12V 사이의 전압이어야 하며 9V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L 아래에 있는 여기 TX와 RX가 있죠. 이거는 컴퓨터와 우노 간의 통신을 나타내기 위한 LED입니다. 스케치를 업로드하거나 시리얼 통신을 할 때 빠르게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노가 정상 작동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셋 버튼 아래에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우노에 전원을 공급하며 스케치 업로드, 컴퓨터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았죠? 아날로그 핀 옆에 여기 볼트 인 핀입니다. 이는 GND와 같이 쓰입니다. 여기 볼트 인에는 플러스를 연결하고 GND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하여 외부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전원 커넥터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때 전압이 다르면 역전압이 생겨버려서 고장이 나거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종류가 많은 만큼 아두이노의 활용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두이노로 거의 실행해 볼 수 있죠. 로보인에서 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아두이노가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번 학기에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라인 트레이서, RC카, 로보팔, 드론에도 아두이노 우노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유튜브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두 개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신호를 주는 것과 그 신호를 나타내는 과정인데요. 컴퓨터로 코드를 입력하거나 더해서 다양한 센서로 값을 받아서 아두이노에 주면 이 아두이노는 받은 값에 따라 LED를 켜는 등의 방법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 센서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빛을 감지했을 때 LED를 켜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광 센서가 아두이노에 보내는 값이 신호이며 LED가 액추에이터가 되겠죠? 아두이노를 배웠으니 아두이노의 친구인 브레드보드를 배워볼까요? 빵판이라고도 알고 있는 이 브레드보드는 전기 및 전자회로 실험해서 기판에 납땜을 하지 않고도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회로 구성용 도구입니다. 이러한 브레드보드도 아주 다양한 크기와 형태가 있지만 쓰임새는 모두 동일합니다. 브레드보드는 납땜을 하지 않고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 때 쉽게 회로를 변경하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와 연결되는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오늘 실습도 이 브레드보드를 꼭 사용하게 됩니다. 브레드보드는 세로로 파진 홈인 중앙선 좌우에 위치한 여기 수평 방향의 단자띠와 이 수직 방향의 버스띠로 구성됩니다. 단자띠는 부품들 간의 연결을 위한 것이고 버스띠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브레드보드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로 이해되셨나요? 선으로 그은 하나의 라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겠죠? 제가 두 종류의 LED를 이용해서 잘못된 배치와 적절한 배치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잘못된 배치는 어느 쪽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왼쪽이겠죠? 여기는 잘못된 배치입니다. 왜냐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 모든 선을 꽂아버려서 내부에서 합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른쪽처럼 배치해야 이 분리된 라인에 꽂아서 합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LED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주는 부품입니다. 다양한 색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에 작은 반도체가 들어있어서 0과 1의 값을 이용해 전류를 흐르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LED는 짧은 쪽이 마이너스, 캐소드라고 부르고요. 긴 쪽이 플러스, 에노드라고도 부릅니다. 사진에서는 어느 쪽이 캐소드일까요? 네, 여기 왼쪽이 마이너스, 캐소드겠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은 플러스, 에노드입니다. LED에 극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회로를 구성할 때 꼭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헷갈리게 되면 이 LED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삼색 LED입니다. 이 LED에는 RGB 값을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RGB, 즉 이제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빨강색, 녹색, 파란색을 잘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항은 수도꼭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을 전자로 생각하고 물의 흐름을 전류로 생각하고 수압을 전압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좀 못 그리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밸브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쭉 가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부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차 있겠죠? 전자들. 그러면은 이 물의 위치 에너지. 얘를 전압으로 봅시다. 이 수압을 전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것을 전류로 보는 겁니다. 여기만 물로 써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이 밸브를 이제 저항으로 보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저항이 높을수록 저항이 이제 여기 많이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조금 이렇게 적게 흐르고 저항이 낮으면 조금 이렇게 뽑혀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르겠죠. 물론 전압이 모자라거나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에는 저항과 상관없이 전자 부품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면 전자가 흐르지 않으니까. 네. 때문에 저항은 LED 같은 전자 부품이 과전류로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 V는 IR 이 식을 이용해서 LED와 아두이노에 맞는 저항을 계산해서 올바른 저항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저항은 동아리방에도 있는 멀티미터를 이용해 저항값을 알아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항의 색띠를 보고 오른쪽 표를 이용해 왼쪽에 있는 저항값을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띠가 주황색이니까 3. 두 번째 띠도 주황색이니까 3이겠죠? 그리고 단위를 곱해줍니다. 여기서는 갈색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겠죠? 기본 단위가 이제 옴이기 때문에 이 저항값은 330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오차를 나타내는데요. 이 저항의 오차는 뭘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저항의 오차는 여기 금색깔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겠죠? 그리고 이론 파트 마지막으로 PWM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WM은 펄스 와이드 모듈레이션의 약자로 펄스 폭 변조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들의 차이는 연속성입니다.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그려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래프를 보이는 반면에 디지털 신호는 1과 0으로만 나타나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1, 0, 1, 0, 1, 0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만을 이용해서 LED를 제어한다고 생각해보면 LED는 0과 1의 값만 받으니까 껐다, 켰다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하면 LED 밝기를 0과 1 사이에 어떤 중간값으로 조절해 볼 수 있겠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PWM 과정입니다. 네, 1은 하이, 0을 로우로 보면 그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값을 표현해 주는 것이 PWM인 거죠. PWM은 디지털 핀 중 이 물결 표시가 있는 이 6개의 핀에만 작용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LED를 또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0과 1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0V는 0으로 표현되고 1V는 5V를 나타내는 25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5V 기준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0부터 2의 8승인 이제 그 숫자까지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255가 아두이노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값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게 그 절반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가운데 그래프를 볼까요? 이 가운데 그래프처럼 1초 동안 LED를 켠다고 생각했을 때 0.5초는 하위 값을 주고
0.5초는 로우 값을 줘서 평균적으로 2.5V를 1초 동안 준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런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작은 주기로 하이, 로우 신호를 계속 번갈아서 주면 실제로는 0V와 5V로 번갈아 준 거지만 눈에는 밝기가 절반 값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PWM의 원리입니다. 하이와 로우 값이 주는 비율을 조절해서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값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내서 LED 밝기를 조절하거나 다음 세미나에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코드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아두이노와 LED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실습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이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소프트웨어 탭에 이 다운로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윈도우, 맥, 리눅스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까 컴퓨터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앱을 다운받았는데요. 다른 다운 과정은 설치 파일을 다운받고 RG 파일을 풀어줘서 이렇게 설치를 하지만 앱은 그런 과정이 없이 아두이노를 바로 설치받고 사용할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아두이노를 성공적으로 설치하셨다면 아두이노를 실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아두이노를 설치했던 사이트에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이 리소스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아두이노에 활용할 수 있는 코드나 다양한 참고 자료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아두이노를 더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리소스를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 기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 컴파일러는 이 부분은 아두이노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으로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는 읽지 못하고 사람만 읽는 부분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기에 적합합니다. 위 상자처럼 이렇게 슬래시 별 슬래시로 닫은 문장은 범위를 지정해서 주석 처리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아래 상자처럼 슬래시 슬래시 두 개로 해놓은 것은 한 줄 주석을 쓸 경우에 쓰입니다. 인트는 변수를 정의한다는 것으로 상자 안을 봤을 때 이 11번 핀을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11번 핀을 이 LED라는 영어로 정의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맨 뒤에 이 세미콜론은 문장이 완료된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나중에 오류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줄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달아줘서 마무리를 해줘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모두 윗상자에 묶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전처리 부분입니다. 컴파일하기 이전에 미리 처리되는 문장으로 뒤에 소스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쉽고 컴파일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기 아랫상자를 볼까요? 여기 있는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가 켜지면 한 번 실행하는 부분으로 보통 아두이노 하드웨어 설정이나 스케치 변수를 초기화하거나 변수 선언할 때 이곳에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 루프 함수, 이 루프 함수는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 무한대로 반복하면서 명령을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루프 함수 안의 명령문은 코드적으로 멈추거나 전원을 해제해야 멈추며 실질적으로 동작을 제어하는 코드는 이 함수 안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LED 켜기 예제를 해볼까요? 먼저 아두이노에 달린 LED를 켜보고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오른쪽과 같은 이 LED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럼 아두이노에 있는 LED를 켜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하시고 아두이노를 실행합니다. 아두이노를 실행하면 여기 위쪽에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일에서 예제를 클릭합니다. 이 예제에서 베이직에 들어가서 이 블링크를 누릅니다. 블링크를 누르면 어떤 이제 코드가 쭉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이 L이라고 써진 이 LED가 깜빡일 것입니다. 이 L 부분이 깜빡이면 아두이노에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서 LED 한 개를 켜보겠습니다. 이것은 LED 한 개를 켜기 위한 아두이노 코드 사진인데요.
여기서 새로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핀모드라는 함수가 보이시죠?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 구분도 확실히 해주셔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함수에서 n만 대문자입니다. 이 코드에서 보이는 함수는 13번 핀을 아웃풋,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령입니다. 이 핀 모드는 0에서 13번까지의 입출력 핀 하나하나를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출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죠. 이 코드를 또 먼저 보자면 이 함수는 지금 13번 핀을 하이 상태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이 함수는 입출력 핀이 출력으로 정의됐을 때 설정한 핀의 상태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하이의 경우에는 1의 값, 즉 5V의 출력값을 갖는 의미이고 로우일 경우에는 0의 값, 0V의 출력 전압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꺼지고, 이건 켜지고, 이 5V는 켜지고 이 0V는 꺼지겠죠? 그리고 딜레이는 일정 시간만큼 이제 지연시키는 함수로 시간에 들어가는 값은 마이크로 세컨즈 단위입니다. 즉 1000분의 1초로 위에 코드에서는 1초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0.5초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딜레이라고 하고 이렇게 괄호에 500을 써주면 되겠죠? 딜레이는 앞에 명령 이거랑 독립적인 함수로 앞선 명령이랑 관계없이 지금 딱 이 13번 핀이 5V로 활성화되는 이 상태를 1초 동안 딜레이 시키겠다는 딱 그 말에서 끝납니다. 회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회로겠죠? 다음은 문자 출력입니다. 또 새로운 함수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얼은 직렬이라는 뜻으로 시리얼 통신을 직렬 통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 0번 핀 RX와 1번 핀 TX를 통하거나 USB를 연결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리얼 통신을 할 때는 0번과 1번 핀을 디지털 입출력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얼 비긴 9600이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이는 시리얼 통신의 시작을 알리는 함수로 매개 변수는 시리얼 통신을 위한 전송 속도를 몇 bps로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bps는 비트 퍼 세컨드라는 뜻인데요. 위 함수는 9600 bps의 속도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9600을 씁니다. 시리얼 프린트 R에는 괄호한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프린트 인으로 착각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출력값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시리얼 모니터는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컴파일이죠?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제 업로드가 다 된 후에 시리얼 모니터를 눌러보면 이 로그인이라는 문자가 1초, 여기 딜레이 1초로 설정해놨죠? 1초에 한 번씩 이게 쭉쭉쭉쭉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함수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여기 시리얼 어베일러블은 시리얼 포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데이터를 받았다면 데이터 개수를 반환하고 데이터를 받지 않으면 0을 반환합니다. 데이터는 64바이트까지 버퍼에 저장됩니다. 즉 시리얼 통신으로 수신한 데이터의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죠. 그리고 여기 밑에 시리얼 리드 함수는 컴퓨터가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if문은 말 그대로 만약 뭐뭐라면 이걸 실행해라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else if는 만약 그러니까 이게 아닐 때 만약 이거라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를 지정해 주는 거죠. if처럼. 이거라면 이라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또 else라고만 쓰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if가 아닌 모든 경우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등호가 하나인 게 있고 등호가 2개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등호가 하나 있는 것은 아까도 그 int 정의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이 뒤에 있는
이것을 앞에 있는 이 C, 캐릭터 이걸로 정의해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시리얼 리드를 캐릭터 C로 정의한다는 거겠죠? 참고로 여기 캐릭터는 문자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호가 여기 2개인 것은 좌우가 같은지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동일하면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위에 이거 코드를 읽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9600비트 per second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고 13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루프문이죠. 앞선 시리얼 함수들을 정의해준 후에 C가 A라면 라이트를 켜고 좀 많이 더럽네요. 지우고 할게요. C가 A라면 이 13번 핀에 연결된 라이트를 켜주고 C가 B라면 이 13번 핀에 있는 라이트를 꺼준다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 컴파일을 하고 업로드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시리얼 모니터에 들어가 볼까요? 그럼 아두이노에 보내는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A를 해주고 전송을 하면은 이 LED가 켜지고 여기에 A가 아니라 B를 넣어주면 LED가 꺼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영상으로 한번 보고 갈게요. 불이 켜지는 A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불이 켜졌죠? 그럼 불이 꺼지는 B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불이 꺼졌죠? 다음으론 LED를 여러 개 켜보겠습니다. 단순하게 LED를 켜기만 하는 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한 순서대로 이렇게 LED가 빰빰빰빰빰 이렇게 켜지게 만들어 볼 건데요. 회로는 이것처럼 구성하고 구성할 때 이 LED의 음극과 양극을 잘 확인해서 꽂아주세요. 여기 또 디파인이 나오죠? 이 디파인은 매크로 상수를 선언하는 명령어입니다. 상수는 처음에 한 번만 값을 할당하고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200의 값을 갖는 딜레이 타임이란 매크로 상수를 선언한 것입니다. 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밑에 디지털 핀의 숫자를 각 이 LED 이름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핀 모드는 빛을 보내고 싶은 거니까 아웃풋으로 설정해 줍시다. 그리고 여기 루프 함수를 볼까요? 지금 루프 함수에는 여기 파랑 키고 딜레이 타임은 이거죠? 딜레이 타임을 갖고 파랑을 끄고 이런 식으로 파랑, 하양, 빨강, 노랑, 초록색 순으로 LED가 설정한 딜레이 타임 0.2초만큼 껐다 켜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껐다 켰다 하는 LED 5개를 볼 수 있습니다. LED 켜지는 순서를 다르게 해서 각자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PWM을 사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해보는 예제를 실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지털 핀은 이 물결표와 숫자가 함께 있는 곳에 연결해 주셔야 PWM을 연결할 수 있고요. 이 다른 회로는 간단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쪽은 이 파워에 있는 GND에 연결을 해줬네요. 여기 코드를 한번 보면 여기 코드 함수에 포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진 횟수만큼 작동을 하는 함수입니다. 코드를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PWM을 활용할 수 있는 핀인 이 물결이 붙은 9번 핀을 출력 핀으로 설정했습니다. 포문에는 int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문장의 뜻은 이 i의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하고 이 i가 255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에 포문을 계속 돌리면서
이 한 바퀴 돌 때마다 i가 1씩, 이 플러스 플러스가 1씩 증가하는 거예요. 1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0에서 255 사이에 값을 주기 위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써줍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0하고 이제 0하고 1값만 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위에 포문에서 255의 숫자를 넘게 되면 이 포문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문을 나와서 이 다음 포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 포문을 한번 보면은 이 i 값의 초기 값을 255로 설정하고 이 i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질 경우까지 이 포문을 계속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랑 좀 반대되죠? 1을 계속 마이너스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0에서 225까지 1씩 계속 증가를 시켜준 이 주기가 지금 100분의 1초 동안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55가 될 때까지 100분의 1초 동안 이 1이 계속 플러스 되면서 이 포문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코드를 한번 또 컴파일하고 업로드 해봐서 이 PWM을 이용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두이노 기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